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파일 관리와 협업 강화 전략의 발표를 맡은 클라우드하이커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상당히 안 좋아서 아마 오시는 길에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세션 1의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왜 지금 클라우드 전환이 필수여야 하는가? 둘째, 고객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셋째, 그러한 문제들을 클라우드하이커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입니다. 특히 제조, 영상, 미디어, 공공기관 등 이제 산업군에서 좀 실제 그 고객 사례를 기반으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직설적으로 일단 묻고 있는데요. 왜 지금 클라우드 전환인가? 네, 사실 클라우드 전환은 과거에는 좀 기업의 선택적인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주 폭증하는 그 데이터 양입니다. 사실 저희 이제 그 기업용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 공급자 입장에서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연평균 기업들의 데이터 양은 15% 정도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매년 계산하다 보면 약 5년 사이에 2배 정도의 데이터가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 사용 사례를 보거나 현황을 보더라도 15%씩 증가를 하거나 예를 들어 상회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협업 환경이 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사무실이 아니라 이제 각 지사, 그다음 이제 외부 현장, 또한 출장으로 이용한 국내외 국내외 지사나 재택근무를 통해서 협업하는 환경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보안 또한 이제 많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그 협업과 보안을 두 가지로 좀 같이 잡아야 되는 부분, 과연 어떠한 솔루션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클라우드 전환으로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AI 도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AI 솔루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중앙화, 그다음 이제 정합성, 실시간 접근성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각 개인의 로컬 PC나 메신저 혹은 개인 클라우드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 조직은 AI 도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되고 급변하고 있는 협업 환경과 그다음 AI 도입으로 인한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클라우드 전환은 가장 안전하고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객 현장을, 특히 제가 좀 고객 현장을 자주 나가보는데요. 나가면서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그 조직의 이제 협업 비율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장하고 있는 도구는 되게 다양해지고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각 개인의 로컬 PC나 외장하드 USB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메신저도 좀 많이 발달하고 심지어는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도 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파일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보안적인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 담당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장해둔 그런 파일의 회수가 불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적인 부분이나 기업의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메일이나 메신저로 다른 사람이랑 파일을 많이 주고받을 때 여러 번 수정해서 이제 주고받을 저러한 형태의 파일명으로 주고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파일명 언더바 최종 언더바 V4 V5 해서 계속 주고받는 사례가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몇 년 전까지도 저러한 형태로 많이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저게 좀 되게 편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돼서 최종 버전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찾을 수도 없고, 그게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의 경우는 메일로 주고받다 보니까 더 찾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좀 중복된 버전, 중복된 파일을 또 한 번 다시 보내게 되는 그런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좀 협업을 좀 점점 편하게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과 동시에 보안적인 부분이 좀 계속 충돌하는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공공기관에 저희가 좀 많이 나가보면서 느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적인 요소를 되게 강화를 하는 반면에 협업도 이제는 많이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공통적인 원인은 사실은 파일이 좀 중앙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결국 한 곳에서 데이터가 중앙화되고 관리가 된다면은 사실 이 세 가지의 어느 정도 업무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온프레미스라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온프레미스라 함은 클라우드 같이 그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의 내부, 사내 전산실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하드웨어나 장비, 이제 IT 소프트웨어를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현재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이러한 온프레미스 업무 방식으로도 아직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통계에 의하면 약 한 60%가 아직도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온프레미스 방식이 가장 크게 지금 요즘 같은 AI와 클라우드가 점점 빨라지는 업무 방식에 과연 어떤 기술적 운영적 한계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데이터가 증가함과 동시에 사실 스토리지 서버도 그만큼 빨리 증가가 돼야 사용자들이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는 스토리지나 서버를 바로바로 증설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기업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요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예산이 확보되고 확정과 됨과 동시에 이제 발주를 넣는다. 그렇다면은 이 온프레미스를 담당하는 유지보수나 아니면 SI 업체가 이걸 또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사실 최소 수개월에서 넘게는 1년 넘게도 이제 소요가 되죠. 그 사이에 데이터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안적인 부분인데요. 온프레미스의 그 구조적인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제 권한 설정하는 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협력사나 아니면은 단기 계약직의 직원들에게 보통 폴더 단위의 그 외부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 또 이제 수동으로 많이 제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로그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외부 협업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특성이 좀 많이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서 접속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에서는 그 메일이나 아니면은 메신저를 통해서 자료 공유를 조금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로는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가 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주를 안 하는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복구하는 시간까지 시간 소요가 상당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 랜섬웨어에 만약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이 손상이 되거나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정 부분의 백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데이터 자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고객사의 이제 산업 전반에서 좀 반복되는 파일 관리 협업 문제 사례인데요. 이 제조업 A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고객인데, 본사는 그다음 국내에 8개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의 증가가 상당히 빨라서 각 지사마다 파일 서버를 따로 설치하기로 좀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제 각각의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외 협력사랑도 좀 파일 공유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이메일이나 FTP라는 방식으로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따른 이제 버전 파일의 이제 버전 관리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취약했던 부분이 있고 또 보안적으로도 좀 많이 리스크가 있던 부분인데요.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의 지사에서 랜섬웨어가 감염돼서 전체적인 파일 자체가 손상이 돼가지고 복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급하게 백업 관련돼 있는 그 파일로 다시 복구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백업 정책을 갖고 있질 않아서 그 데이터 자체가 아예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사의 업무가 한 2, 3주 정도가 많이 마비가 됐던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 영상 B사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영상을 취급하는 회사는 대용량 영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소 수기가 수십 기가부터 큰 단위는 이제 몇백 기가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나스를 구축을 했으나 여러 사용자가 좀 많이 사용을 하고 동접으로 인한 그 약간 네트워크 병목이 발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외부 디자이너는 협력사랑 좀 많이 업무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송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거나 끊김이 반복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C001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좀 망분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가져오는데도 좀 상당 부분의 좀 노력을 필요로 하고요. 근데 그 외부망 PC 데이터가 대부분의 내부 정책에 의해서 뭐 8시간 후에 자동 삭제, 12시간 후에 자동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갖고 온 데이터를 바로 외부 협력사나 아니면 기관에 보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메일로 보내는데 용량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파일을 압축을 여러 번 나눠서 메일로 보내거나 만약에 그게 이제 좀 시간 기한이 이런데 만약에 맞지 않게 되면은 외장하되는 USB를 통해서 인편으로 바로 보내는 그런 좀 약간 보안적인 그 리스크가 있는 사례가 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이제 사례들을 저희 클라우드하이크를 통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하이크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 기업용 파일 관리 협업 플랫폼이고요. 지금 국내 공공기관 대기업이나 뭐 병원 등등에서 약 한 500개 이상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하이크는 크게 민간용과 공공용 두 가지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요. 공공용의 경우 네이버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CSAP라는 보안 인증을 작년 말에 획득을 해서 공공기관에 진출했습니다. 클라우드하이크는 특히 이제 대용량 파일이나 영상 협업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하이크를 도입하게 되면 크게 기대 효과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안적인 부분, 그다음 협업, 그다음 이제 업무 영속성, 비용 효율성입니다. 보안 같은 경우는 아까 온프리미스와는 좀 다르게 권한을 수동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서 폴더별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면서 로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업다운로드, 수정, 삭제 같은 부분이 로그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하이크는 링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부 사용자들에게 링크를 공유하면서 대용량 파일들을 아주 손쉽게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 모바일, 웹같이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실시간 동기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한 같은 문서를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하이크 민간용의 경우 동시 편집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수정된 파일에 대한 버저닝을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업무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하이크 민간용과 공공용은 매일 자동 백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공공용의 경우에는 CSAP 보안 인증의 정책에 의거해서 물리적으로 이중 백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하이크는 그 버저닝이라는 이전 파일로 바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 대응 또한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프레미스와는 다르게 원하는 요금제만큼 용량만큼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만약에 급증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스토리지를 바로바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핵심 기능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저희는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미리 보기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MS 오피스 문서뿐만 아니라 한글, PDF, 최근엔 HTML과 DWG 파일까지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MS 오피스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공동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뭐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 따른 메신저로 보내고 바로 업로드가 하는 기능이 아닌 파일별로 저희는 실시간 코멘트로 달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팀원들과 쉽고 빠른 협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접근 권한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는 각 문서 폴더별로 구분지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나눠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IP 그 지정하는 IP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그 이외에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는 다른 IP를 이제 차단을 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모든 업다운로드, 삭제, 뭐 링크 생성 이런 부분에 대한 로그 기록 또한 저희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관리자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파일 버저닝 기능으로 한 달치의 기록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약에 실수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전 원하는 시점에 이전 버전으로 저희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용자들이 실수로 파일을 삭제할 경우에는 DB에서 바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폴더 소유자의 휴지통으로 일단 1차로 보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수로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폴더 소유자가 휴지통을 비워주지 않는 한 바로 복구가 가능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랜섬에 감염됐을 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보안 링크라고 저희가 최근에 좀 개발한 그 보안 링크 부분인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유 링크 기반의 업다운 전용 링크가 아니라 보호된 안전하고 좀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보호되게 보안 링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요 기능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찍어놓은 영상인데 요걸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하이크의 보안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요한 문서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문서함에서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폴더 안으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폴더의 공유 링크를 생성하고 보안 링크를 선택합니다. 보안 링크를 받을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 명에게 공유하려면 반복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링크의 유효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7일 이내에 링크가 자동 만료됩니다. 다운로드 횟수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삭제 옵션을 체크하면 만료일이 지나거나 다운로드 횟수를 모두 소진했을 때 클라우드에 있는 원본 파일까지 영구적으로 삭제되니 신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사용자에게 알림 보내기를 통해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알림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다면 공유 버튼을 클릭해 보안 링크를 생성합니다. 수신자는 이메일을 통해 받은 보안 링크를 클릭합니다. 수신자는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수신자는 파일을 열람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링크가 만료되었거나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다면 수신자는 링크 만료 표시 화면을 보게 됩니다. 발신자는 활동 로그를 통해 수신자가 링크에 접속했는지, 파일을 다운로드했는지 등 공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하이크의 보안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문서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AI 툴을 사용해서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하죠. 네.
저희도 이렇게 AI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클라우드하이크를 도입했을 때 사실 저희가 기업 환경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5가지인데요. 네. 협업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외부 협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과 기관에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또한 신뢰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데이터의 그 자동 백업 및 그다음에 버전 관리로 인해서 완전한 보호를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번째로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같은 문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실시간 동기와 함께 또한 버전이 일관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하이크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중화와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클라우드하이크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닙니다. 네, 기업의 업무 환경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협업 관련된 부분을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세션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네이버 웍스를 활용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